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금요일 날 이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이전 건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참 그러네요. 그죠? 네, 주가가 그냥 강보합선 정도는 유지를 했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우리가 출발 시점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되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떻게 되나. 네,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공시라는 것이 결국 이제 HLB가 공시를 하면서 재공시권이 이제 남아있게 되잖아요. 당연히 뭐 지금은 뭔가 결론이 나진 않죠. 네, 좀 뜸들이가 있을 것인데 네, 재공시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뭐 주가를 그 어떤 살릴 수 있는 기대를 일단 불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전에 그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진 회장은 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었고 뭐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막 그런 얘기도 예전에는 이제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진 회장이 심경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또 180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하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전 상장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바람을 좀 타면 HLB도 같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코스닥 바이오 시총 그다음에 이제 HL 밑에가 셀트리온 제약. 얘는 이제 나중에 합병을 해서 뭐 거래소로 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래소로 가겠지만 여하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알테오젠. 네, 이쪽에 바톤을 공매도 집중 공격당하는 바톤을 넘겨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매집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재료가 코스피 이전 재료가 너무 그냥 딱 그 노출이 돼 버리니까 좀 그 싱거운 맛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출이 됐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으니까 좀 싱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출발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서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 이전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에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하여튼 그 주주 모임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주주 모임에서 출발한 건이 결국 성사가 잘 된 거죠. 주주 모임에서 결국 그 운동을 벌여서 성사가 잘 된 거를 일단 잘한 걸로 봐야 되겠죠. 주주 모임에 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주주들이 아마 그 전화를 많이 그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 걸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HLB 쪽에 재공시 내라 막 그렇게 얘기를 공시 내라 했겠죠. 네, 그래서 HLB 쪽에서 공시를 낸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소액 주주들이 좀 뭉치면 안 될 게 없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번을 계기로 소액 주주들이 좀 잘 뭉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하튼 HLB 측의 그 공은 넘어간 겁니다. 자격 기준은 대충 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격 조건은 결국 이제 HLB 진회장 측에서 결국 심경의 변화만 일으켜서 결국 그 코스피 이전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사회 결의가 일단 중요하겠죠. 뭐 진 회장의 의중이 중요한 거죠. 뭐 이사회 결의는 하나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임시 주총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시 주총을 해서 상장 심사를 받아요. 네,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한 늦어도 초반에 1, 2월 달 정도에 이전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한 중간 정도에는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제 공백 시간 동안에 결국은 신규 공매도 못 치고
코스닥 150에서 나와서 코스피 200 쪽으로 편입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개망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겠죠. 네, 대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데, 네, 어쨌거나 그건 뭐 HLB 측의 진 회장의 의중이 어떠냐 이거에 이제 달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얼마 전에 2, 3일 전에 언론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것이 언론에서 드디어 이제 만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HLB 자체에서도 공시를 통해서 만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 흐름을 타가지고 일단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조성, 네, 이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하기 위한 첫 작업을 일단 성공리에 마치고 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공시권도 일단 받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 상장 검토를 해서 9월 22일까지 재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또 이 공시가 나오리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 뭐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언론이나 또 이런 것 기사들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튀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데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요. 합병이 되면. 그리고 LNF도 있고요. 그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HLB까지 끼는 그런 패턴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매도가 둔화가 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15배 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15배 시세를 결국 이제 숏 스퀴즈로 그 정도의 시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HLB 정도도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그 코스닥 150에서 퇴출되면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기 그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숏 스퀴즈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모르죠. 이거는 이제 그때 숏 스퀴즈가 공백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먼저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뭐 금년도 말부터 이 얘기가 나오면 뭐 금년도 9월 달부터 주가가 뭐 숏 스퀴즈로 크게 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죠?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는 코스닥 150에서 편출돼 가지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기 전까지의 그 공백 기간 그때에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숏 스퀴즈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선행하는 놈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9월 달부터 당장 9월 달부터도 그 얘기만 나오면은 가파른 상승세가 먼저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가가 화답을 좀 못한 것은 좀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뭐 결정이 된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이렇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앞으로 언론이나 또는 그 HLB의 공시 뭐 이런 건들이 앞으로 자주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생겼다. 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장은 크게 시세는 못 쳤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HLB가 좀 힘을 내라는 측면에서 자, 여러분 오늘은 구호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 HLB. 그죠? 괜찮죠, 여러분들? 네. 힘내 HLB. 외쳐주세요. 네. 근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소리 지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그게 여러분 응원이죠. HLB 주가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소액주주들이 단결하자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힘이 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힘낼 수 있는 거예요. 구호 외치다 보면. 그죠? 힘내 HLB. 네, 이렇게 문자 좀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HLB라고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근데 문자 아직 안 보내신 분들 있죠? 네, 이 사인을 좀 받으실 분,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계속 받으실 분들은 HLB, 네, 이렇게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재료는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죠? 코스피 이전 건 공식 건도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드리지만 영상은 한 발 늦어요,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즉각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HLB라고 문자로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네. 제가 돈 받고 문자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집주도 여러분 이번에 좀 만지셔가지고 여기서 대박을 또 한번 터뜨리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 몇천 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대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요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저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ER이 4배 수준이에요. 4배. 되게 이제 보통의 기업들의 PER이 되게 10배죠. 10배인데 현재 4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되게 자기자본 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종목입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 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ER, 퍼 배수가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가이드 자료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 2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 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되게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뭐랍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72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 데 비해서 이 PBR 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되게 ROE가 한 28% 정도 되면은 PBR 배수는 되게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0.72배수입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 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 올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네.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네,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그 자본 대비 그 자본 총계 해가지고 되게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 1, 2,000%가 아니고 2 내지 3만 프로 정도 돼요. 2 내지 3만 프로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요게 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만 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거, 네, 그리고 극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 거라는 걸 좀 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 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중 실어서 대박 좀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 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 돈 안 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사항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